평택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4층에 자리 잡은 김순자의 집은 9월 아침 햇살로 부드럽게 빛났다. 창문을 열자 맑은 가을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나무 마루에 따스한 온기를 더했다. 멀리 단지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자전거 벨소리가 아침의 평온함을 채웠다. 순자는 세탁기에서 꺼낸 수건을 개며 하루를 시작했다. 수건에서 나는 은은한 라벤더 향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무릎 수술 후로 아침마다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익숙한 일상에 기대어 마음을 다잡았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딸 박지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지은은 늘 필요할 때만 전화했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부탁이 따라왔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은비 좀 봐줄 수 있어? 이번에 부부끼리 강릉 워크숍 가야 해. 지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머니의 상황을 묻는 여유는 없었다. 지은아, 이번 주는 좀 힘들어. 병원 가야 해. 무릎 검진이야. 그리고 요즘 좀 피곤해서. 순자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다. 침묵이 흘렀다.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와, 진짜요? 엄마가 이러면 우리가 뭘 어쩌라고요? 가족 생각 좀 하세요. 지은아, 나도 가족이야. 순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지은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1시간 뒤 문자 알림이 울렸다. 엄마, 이제 집에 오지 마세요.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순자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열쇠를 챙겨 지은의 새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5년 전 순자가 대출 보증을 서주며 마련한 그 집이었다. 평택 신도시의 번쩍이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익숙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은의 집 앞에 섰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아무 응답 없었다. 은비의 작은 분홍색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접힌 유모차가 외로이 서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5년간 늘 맞던 열쇠였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가지 않았다. 문은 정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낮게 속삭였다. 지은아, 문 열어.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문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듯 했지만 그뿐이었다. 순자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단지 내 작은 공원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단지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 했을 뿐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그녀의 혼란을 더 깊게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 짧은 문장은 그녀의 헌신을 부정하는 듯했다. 차로 돌아온 순자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숨이 넘어갈 듯한 웃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국화차를 끓였다. 하지만 차는 식어갔고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순자는 지은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희생을 무시하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나를 지켜야 해.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국화차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지은의 집문이 잠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국화차를 마시며 오래된 나무 서류함을 열었다. 서랍에서 나는 먼지 냄새는 그녀가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35년을 일하며 쌓아온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책과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듯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서류함에는 지은의 삶을 지탱해준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지은의 아파트 보증금 1억 원, 은비의 유치원비, 병원비, 지은이 급하다며 빌린 돈들. 심지어 지은이 프리랜서 일을 시작할 때 사준 고가의 노트북 영수증까지. 순자는 은퇴연금을 쪼개며 지원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지은의 차가운 문자는 그 믿음을 산산이 부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훑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지은이 결혼할 때 순자는 딸이 행복하길 바랐다. 은비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손녀를 품에 안으며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헌신은 당연시되었다. 지은은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편해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순자의 피로를 외면하는 무심함이 있었다. 순자는 서류를 덮고 전화기를 들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영훈에게 전화했다. 영훈아, 지은이가 가진 유임장 철회하고 싶어. 유언장도 바꿀게.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훈이 놀라며 되물었다. 목소리에 당황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냥 이제 나를 지켜야 할 때야. 순자는 담담히 말했다. 평택 시내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는 자신의 결정을 정리했다. 재산은 부산에 사는 조카 이예린에게 맡기기로 했다. 혜린은 매년 설에 전화하고 순자가 아플 때면 한약을 택배로 보내는 따뜻한 조카였다. 그녀는 순자를 가족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다음 날 순자는 평택 시내의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지은 가정으로의 모든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제 존엄을 지킬 때예요. 직원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순자는 은행을 나오며 한강공원으로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냉장고에 붙은 은비의 그림을 보았다. 크레용으로 그린 집과 할머니 그림 옆에는 할머니 사랑해라는 글씨가 있었다. 순자는 그림을 만지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평택의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함을 다시 열어 지은에게 보낸 돈의 기록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헌신,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였다. 순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창밖의 평택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결심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송금이 끊겼어요. 은비 유치원비도 내야 하는데.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비난이 가득했다. 지은아, 너희가 문을 잠갔다. 난 내 선택을 존중한 거야. 남처럼 지내자고 했잖니? 순자는 담담히 답했다.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일 줄 몰랐어요. 은비가 혼란스러워해요. 지은이 소리쳤다. 이기적인 건 누구지? 난 내 건강을 챙기겠다고 했을 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은의 편지가 도착했다. 엄마, 가족이 이러면 안 되죠. 은비가 매일 울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순자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찢었다. 하지만 은비의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답장했다. 은비야, 할머니는 바다 옆에 있어. 꼭 다시 보자. 그녀는 가방을 싸부산으로 향했다. 혜린의 서점 옆 작은 집은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혜린은 순자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았다. 이모, 잘했어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혜린의 말은 순자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날 밤 부산 바닷가에 서서 순자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는 그녀의 혼란을 잠재웠다. 혜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순자는 말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었어. 거절하면 날 안 사랑할까봐 무서웠지.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충분히 줬어요. 이제 이모 차례예요. 순자는 부산의 바닷가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지은이 원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이 되고 싶었다. 매일 아침 혜린의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사서로서의 자신을 되찾았다.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잃었던 기쁨을 되찾고 있음을 느꼈다. 지은의 새 메시지가 왔지만 순자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다를 보며 다짐했다.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혜린과 함께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며 그녀는 삶의 단순한 기쁨을 다시 발견했다. 시장 골목에서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 새 숨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혜린과 함께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나갔다. 혜린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순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은 그녀의 마음을 맑게 했다. 파도 소리는 그녀의 상처를 씻어주는 듯했다. 혜린의 서점에서 보내는 오후는 따뜻했고 손님들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유용함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지은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순자는 화면을 보고 잠시 멈췄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은비에게 편지를 썼다. 은비야, 할머니는 늘 널 사랑해. 바다에서 너 생각하며 그림 그려. 그녀는 편지를 붙이며 미소 지었다. 혜린과 함께 찜질방에 갔던 날 순자는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다. 이모,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혜린이 장난스레 말했다. 그러게, 내가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 순자가 답했다. 바닷가에서 순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지은을 키우며 은비를 돌보며 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그녀를 지웠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혜리는 순자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가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떠나도 괜찮다고 했다. 그 따뜻함이 순자를 일으켰다. 어느 날 혜린이 작은 열쇠를 건넸다. 이모, 이 집 열쇠예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순자는 열쇠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혜린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건 도망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부산의 마지막 밤, 순자는 바닷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그녀는 지은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그 결심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혜린과 함께 부산의 밤거리를 걸으며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서점에서 손님들과 나눈 대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미소, 찜질방에서의 따뜻한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평택으로 돌아온 순자는 집 문을 열었다. 낡은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의 손길이 묻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냉장고에 붙은 은비의 그림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사랑해라는 글씨는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은비가 서 있었다. 할머니, 엄마가 여기 와도 된다고 했어요. 은비가 밝게 웃었다. 순자는 은비를 안으며 물었다. 엄마는? 차에서 기다려요. 은비가 대답했다. 지은은 멀리서 차 안에서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다. 은비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그녀는 지난날의 상처를 내려놓았다. 집은 누군가가 널 기다리는 곳이야. 은비가 책을 읽으며 속삭였다. 맞아. 은비야 할머니가 늘 널 기다릴게. 순자가 답했다. 다음 날 순자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다. 평택 전통시장을 지나며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웃는 모습을 보았다. 경로당에서 그녀는 제안했다. 책 읽기 모임 시작해볼까 해요. 노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매주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순자는 다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 가치는 은비의 웃음과 경로당의 따뜻함 속에서 빛났다. 어느 날 지은에게서 편지가 왔다. 엄마, 잘못했어요. 은비가 매일 엄마를 찾아요.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순자는 편지를 읽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다. 아직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대신 은비에게 전화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할머니, 다음엔 나도 바다 갈래요. 은비가 웃었다. 그래. 같이 가자. 순자가 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택의 하늘은 맑았고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순자는 이제 누구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았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책을 읽으며 은비와 전화로 웃으며 자신의 시간을 채웠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평택의 골목을 걸으며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만의 것이었고 그 자유는 그녀가 오랜 세월 잃었던 자신을 되찾은 결과였다.